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50 플러스 열린 학교에 와서 여러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친정집에 가는 듯한 그런 푸근함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다는 떨림 이런 것이 다 같이 있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있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쩐지 약간은 좀 까칠해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 있어서 또 좋은 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어떤 것을 해보느냐. 도대체 집콕 생활하다 보니 가족끼리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뭐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학교도 또 재택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학교 폭력은 오히려 좀 줄었는데 불행하게도 가정 폭력은 좀 늘었다. 이런 그 통계도 있고 뉴스도 있었어요. 자,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잘 좀 살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슬기로운 집콕 생활, 가족 관계 풀어내기 이런 걸로 잡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지만 변춘혜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시리즈 우먼 그레이의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파고파고 두더지라고요.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의 줄임말이 두더지입니다. 저랑 같이 그 CBS에서 방송을 같이 하던 그런 그 교수님하고 저랑 둘이 아주 재미있게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는 그런 건강 비결부터 뭐 운동 비결까지 이렇게 쭉 지금은 하고 있고요. 어떤 거든지 재미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맘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13년에 서울시에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 서울 시민 24명을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맘 프로젝트는 힐링의 다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24명이 한 몇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 프로젝트의 상처 입은 치유자 과정을 저는 이수를 했고요. 제가 그걸 하기 이전에 대학 졸업하고부터 들어간 것은 CBS 기독교 방송이라는 CBS의 아나운서로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프로듀서로 그러다가 방송위원으로 또 건강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제작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0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고 경기 침체 때문에 또는 직장을 잃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저는 책을 한 권 냈어요. 이 부제가 좀 재미있습니다. 우먼 그레이는 그 시니어들의 어떤 삶,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부제를 빨간 안경, 단발머리, 60대 춘혜 언니의 감성 충만 우먼 라이프 이렇게 해서 우먼 그레이라는 책을 냈고요. 제가 CBS 아나운서를 근무할 때는 정말 그 저희 후배들이 굉장히 센 언니라고 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조금은 먼저 산 사람으로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펴내게 됐고요.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조금 더 앞서서 산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면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어서 와, 이 나이는 처음이지. 이런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50 플러스에서도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 4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방 존중하기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또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 어디서 와서 어디도 가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혼자 왔다가 결국엔 혼자 가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또 같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리고 제일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 쉽게 내뱉는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화도 좀 반죽처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 반죽의 기술 이렇게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집콕 생활 우리가 필수 팁으로 어떤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학교 폭력은 줄었는데 가정 폭력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가족 갈등을 겪은 가족이 한 37.4%, 실제로 갈등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만큼이었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들었어 하는 분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족 갈등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60.6%, 그러니까 반이 훨씬 넘는 거죠. 사실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살다 보면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사실은 2020년 한여름 7월에 요거를 발표한 거니까 지금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코로나 시대에 가족끼리 싸우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역시 가사 분담이 제일 많았습니다. 27.8%, 또 생활 습관 21.7%. 생활 습관이라는 게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사 분담 생각해 보세요. 재택 많죠. 학교도 또 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재택근무 뭐 이러다 보면 정말 집에 있던 주부들은 가족들이 다 나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죠. 또 삼시세끼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사 분담 정말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뭐 서로 문제가 있고 또 어린 아이를 둔 집에서는 정말 육아 문제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가족끼리 역시 싸우는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가까울수록 상대방 존중하기. 이게 왜 제가 첫 번째로 잡았냐면 실제로 정말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크다. 두 번째,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역지사지 해보기. 이렇게 3가지를 잡았는데요.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크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부간의 대화가 있어요. 어, 설날 또는 추석, 명절 이런 뭐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이럴 때마다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보, 여보, 이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니 어머니는 선물을 해드리면 선물을 도대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라고 통계를 이렇게 낸 걸 보니까 글쎄 첫 번째가 뭔지 짐작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받는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네, 머니 해도 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저도 결혼해서 처음 입장에서는 돈만 드리는 게 이상하게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돈을 드리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렸더니
저 이러는 거예요. 예, 저 영숙이네 그 엄마 요즘에 밍크 입고 다니더라. 무슨 핸드백 들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셨는데 제가 무슨 다른 뭐 네일을 선물을 했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남편한테 가는 거죠. 아니, 당신 어머니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선물을 드리면 그러면 차라리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냥 아, 어머니가 요번에는 요게 좋으셨나 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정도 되면 남편도 그러게 말이야 라고 할 텐데 왜 그 집 식구들은 다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자녀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숙제 했니? 도대체 숙제도 안 하고 생활 태도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겨먹었니? 생겨먹기는 엄마 닮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근본을 흔드는 대화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 정한 말 중에서 이 긍정의 말하고 부정의 말이 있는데요. 1대 0.8 정도 되는 경우가 이혼 부부한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냐면 1대 1에 가까울수록 이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 1, 부정의 말 1 그러면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혼 부부의 말도 되게 웃겨요.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그 참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 부부 간에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말로 싸우는 경우에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치약 짜는 거, 치약 뚜껑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근데 사실은 저희 부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저는 좀 치약 뚜껑을 어, 꼭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쫙 짜야지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은 잘 짜지는 중간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약 쓴 게 도대체 이 모양이야 왜? 라고 했으면 싸웠겠죠. 근데 저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이혼을 안 했나 봐요. 아니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 이거 좀 밑에서부터 짜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요. 치약을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어쨌든, 자, 별거 아닌 거지만 가족들끼리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나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조그만 걸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뺏기도 하는 게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 같으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계속 봐야 됩니다.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이쪽 양쪽 가족들 그 효자, 효녀의 배우자들은 더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계속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 간의 이 말로 때린 것이 훨씬 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가족끼리 말로 때리는 상처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곧 남편이며 특히 내가 곧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아닌 거죠. 자식이 내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개체고 서로 다른 개성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이들이 못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 꼴찌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꼴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굉장히 식욕이 좋고 그리고 저희 집이 참 먹는 거 하나는 이제 열심히 먹자라는 주의였고 식성이 참 어렸을 때부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는 스케이트, 뭐 수영 이런 그 이제 그 그러니까 과외 활동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학교였거든요. 스케이트를 탔는데 어, 그때는 반이 이제 좀 요즘에는 한 20명, 25명 뭐 요 내외가 아마 한 반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50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반 친구들이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정말 꼴찌인 것이죠. 걔만 못 타요. 우리 아들만. 정말 저 충격받았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구마구 사실은 다 붙였거든요. 그런데 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올라갔는데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학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스케이트를 안 탄다고 이 뭐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 어? 그러네. 그래서 그때 4학년쯤 되니까요. 우리 아들처럼 스케이트를 못하는 게 못 타서 못하는 게 아니라 뚱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그동안에 정말 부글부글 끓고 그러던 사이가 조금은 좋아지고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니까 행복해졌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내가 아니구나.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애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엄마들이 예, 이게 욕심인 듯 하면서도 너무 자기와 아이를 동화시켜 버리면서 교육열이 너무 지나쳐 버리는 결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 네, 세 번째 역지사지 해보기입니다. 역지사지는 알죠? 이쪽에서 이제 6을 놓으면 저쪽 반대편에서 보이는 게 9로 보이잖아요. 저쪽은 9라고 그러고 나는 6이라고 그러고. 그쵸? 서로 달라요. 그러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역지사지는 이렇게 따로 서로 다른 입장. 근데 가족 간에는 오히려 힘들어요. 진짜.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남 일녀 중에 마지로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굉장히 가부장적이며 또 집안일도 잘 안 하시며 그리고 저한테 좀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 동생들이 3명 남자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는 저희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아기 때 그 6.25 그 즈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딸로 낳았는데 두 번째 딸 낳으면 세 번째도 난다더라 그랬는데 세 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를
그래도 아버지가 좀 품어주셨다는 그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한이 맺혔었나 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남자를 아버지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는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이상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그래. 내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 의식을 많이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연애를 제대로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품었던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그렇게 좀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딸이라고 좀 나를 싫어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특별히 더 너는 딸이니까 이래야 돼. 여자니까 이래야 되는 얘기를 참 안 하고 살았었어요. 물론 나중에 또 여자니까 라는 것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 얘기 말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편하고도 사실은 다름 때문에 끌렸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그 다름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순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이 아니라 이제 걸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는 걸으러 갔다 오면 항상 그래 갔다 와 이러더니 어저께 며칠 전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 혼자 오래오래 잘 살아라. 어머머?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화가 치미는 거죠. 아니 뭐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더니 내가 갔다 오니까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타타타타 쏘려고 그러다가 한 박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 혼자 가는 게 약간 섭섭했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가더라. 저 사리가 나올 뻔했어요. 섭섭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남자들은 쫀심 때문에 사실 쪼잔한 얘기 잘 못하거든요. 어쨌든 약간 이런 공감을 통해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자, 요런 그 실천 방법 중에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따로 또 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하는 국적 또는 때 그리고 부모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죠. 그리고 갈 때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나 이렇게 꼴까닥 죽고 싶다. 요즘에 뭐 9988234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따로 또 같이가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그걸 아시죠? 아는 분들 이거 굉장히 너무 오래된 제 연식이 막 탄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따로 또 같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요게 아마 1집인가 그래요. 맴도는 얼굴이라고 지금 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지만 맨 왼쪽이 전인권 씨 그다음에 나동민, 강동원 네. 그리고 이주원 씨가 맨 오른쪽에 있는데요. 사실 2020년에 우리가 따로 또 같이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근데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2020년 베스트셀러의 키워드도 따로 또 같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선견지병이 내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따로 또 같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 뭘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건 노력입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행복한 따로또 같이 실천은 제가 직접 실천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혼자서도 잘 놀기. 이제는 혼자서 혼밥도 하고 혼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억지로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또 앞으로의 세대는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뭐 사돈의 팔촌도 많았고 대가족 제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촌도 좀 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만나서 막 얘기도 하고 친하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촌.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세대가 되면 뭐 사촌, 형제지간에도 만나기 어려워져요. 형제지간에도 이제 결혼하고 자기 자식들 생기고 그럼 어려워진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한 것들 얘기해 드릴게요. 여행. 어렸을 때는 비교적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행을 뭐 이것저것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특히 이제 저희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민을 가자고 졸랐어요. 왜냐 초등학교 때 가본 미국 여행, 미국을 가봤는데 너무 본인은 좋았나 봐요. 그 우리가 살면서 처음 어느 여행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막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가고 그다음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딸과 아들을 같이 유학을 보냈는데 우리 아들은 비자를 한국에서 못 받았고 딸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국을 전혀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방송 생활을 하면서도 안 갈 수가 없이 바쁘게 갔어요. 그러다 보면 같이 여행을 하는 일이 많아졌죠. 특히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가서 안 맞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남편은 산으로 가고 싶다든가 또는 관광지에 가서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행을 하면 저는 가이드가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는 거 좋잖아요. 저는 패키지 여행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넓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패키지 아닌 데로 가면 깊게 또 자신이 원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조그만 여행, 넓은 여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작년 정말 여행을 못 가서 참 지금 속상합니다만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둘이만 가는 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둘만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가족 4명이 가잖아요. 그럼 꼭 싸움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난 하나 그러면서 막 가버린다든가 난 한국으로 갈 거야 막 그러고 짐을 싼다든가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저는 사실 여행도 같이 하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는 거 이거 같이 가야 된다고 그때 뭐 연애 시절부터 신혼 시절 그리고 아주 그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이 한 거의 35년 이상 됐는데 같이 다녔어요. 근데 너무 남편하고 다른 거예요. 영화 취향도 남편은 막 쫙쫙쫙쫙쫙쫙 막 포화가 막 난리를 치고 권선징악이 하는 전쟁 영화가 있어야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저 남편 따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처음에 보러 갔다가 그 영화가 이 핸드헬드 카메라라고 이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막 그냥 이렇게 진짜 눈에서 보는 것 같이 찍은 아마 최초의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너무 전 토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남편은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막 팔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안 갑니다. 멀티 요즘 영화관이 생겨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좋아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이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멜로, 코미디. 그래서 들어가서 따로 보고 나온 적도 있고요.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탁구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탁구 같이 치자고 남편한테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한번 해보더니요. 약간 저보다 못하는 거 있죠. 절대로 안 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같이 못하겠구나.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는 같이 하지만 자, 다르지만 행복한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실천을 두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자, 다르지만 행복하다. 처음에는 정말 다름에 끌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무뚝뚝하고 아주 가부장적인 거에 비해서 어머, 이 남자는 너무너무 자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볼펜 뭐 이런 걸 이만큼씩 줘요. 그다음에 시계도 이쁜 시계 차고 있다가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낚시에 걸린 거죠.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자상하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또 저희 남편에게서 아니 저희 남편 아빠에게서 볼 수 없는 뭐 그 유머 저희 남편이 무슨 개그 작가 1호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다가 TV에서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아재 개그인데 그때는 저를 재미있게 해줬어요. 제가 이제 심리 테스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MBTI도 뭐 해보고 무슨 뭐 애니어그램도 해보고 무슨 사주팔자 이런 것도 보고 토점 비결도 봐보고 이런 거 타로점 이런 것도 봐보고 그러는데 진짜 MBTI를 한번 해보니까요. 저희 남편하고 나하고는 반대에 있어요. 저는 이쪽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I가 강해서 완전히 뭐랄까 동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오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이 성향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토로 삼은 게 내 아이를 남의 아이처럼. 근데 진짜 내 아이를 남의 아이처럼 정말 했다가는 큰일 나겠지만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는 거죠. 제가 여행 가면서도 남편하고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따로 또 가치를 이제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아울렛이나 쇼핑센터나 어디를 가든지 액세서리 뭐 또는 옷 뭐 안경, 신발, 무슨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 같이 다니면서 야, 너 살 것도 아닌데 그거 왜 이렇게 뒤적거리니? 왜 똑바로 해냐? 막 이러고서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희 남편은 굉장히 자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그게 반대 얼굴. 쪼잔한 거 있죠. 그래서 쪼잔함하고 자상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먹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자잘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센터에서도 1시간 후에 만나자라고 안 하면 마트에 가가지고 정말 시식 코너에 가서 먹어도 보고 뭐 50%도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나는 빨리빨리 쇼핑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 네. 1시간 후에 만나자. 2시간 후에 만나자. 1시간 반 후에 만나자. 그래서 저희 네 식구 모든 흩어져서 자기의 원하는 걸 보다가 딱 만납니다. 근데 제가 미국의 백화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빠들, 남자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옆에서 난리를 치는 줄 알았더니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father's chair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의자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저희 남편하고 저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집 식탁인데 저는 컴퓨터에서 뭔가 워드를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또 이 재봉틀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재봉틀을 하고 있어서 따로지만 같이고 같이지만 따로입니다. 우리 딸이 귀엽네 그러고 찍어준 사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도 따로 또 같이 요거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따로 또 같이에 의해서 혼자서도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특히 아웃고잉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같이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체육 즐기시는 분들 힘든데
그러나 혼자서도 잘 놀기. 저렇게 저 사진 뒤에 있는 남자처럼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날아볼 수 있는 혼자. 그래서 혼밥. 요즘에 혼밥도 많죠. 혼술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보다 남자분들의 경우에서는 혼자서도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거죠. 제가 그 공연장도 저희 남편이랑 같이 갔다가 그다음부터 절대로 같이 안 가는 게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나훈아 쇼, 트로트 공연장 가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다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았어요. 지금은 조금 좀 달라졌어요. 요즘엔 트로트가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도 파고들어서. 그래서 공연장 가면 한쪽은 자거나 한쪽은 시큰둥하거나 이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행도 혼자 떠나는 여행. 제가 이제 코로나19의 이 여파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게 혼자서 하는 여행입니다.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좋겠지만 혼자 하는 것도 가능. 그죠? 혼자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유튜브 방송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신신경의학과의 송영석 원장이라는 분, 아마 무한도전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혼자서 외국 여행을 자주 못 하니까 남해안 섬을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하는 운동이 좀 힘들다면 뭐 홈트도 있고 요가도 있고 또 뭐 필라테스도 있고 걷기, 뭐 달리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야 되겠다. 네, 세 번째 대화 반죽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대화라고만 하는데 말하는 기술, 저는 여기다 반죽을 하나 넣어봤어요. 좀 반죽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일수록.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귀는 두 개죠? 그리고 네, 이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첫 번째입니다. 대화 반죽 중에 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후 그리고 나이 들수록 친구들 만나고 아마 그러면 더 느끼실 거예요. 남의 말을 자세히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게 돼요. 저는 여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남편하고 만날 막 얘기하잖아요. 나 오늘 분명히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내일 우리 체육관이 문을 닫아서 내일은 안 갈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러는 거 있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오늘 운동한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네, 자기 생각에 이 귀를 혀한테 뺏겨버렸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 그래, 그래, 맞아. 네, 이러면서 경청을 해야 대화의 첫째입니다. 저 헬로 키티라는 거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뭐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상하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대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기 싫어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다니지만. 그리고 우리랑 굉장히 마스크가 또 그 친구들은 다르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퀴즈로 내야 되는 건데, 네. 뭐냐면 정재승 씨라고 뇌과학 연구하시는 뇌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읽을 때 약간 동서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눈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눈을 정면으로 탁 보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에서 굉장히 감정을 많이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주로 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모티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모티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은 대체로 가만히 있거나 뭐 조금 변화 있고 눈으로 요렇게 되는 이모티콘, 화나면 이렇게 되는 눈의 이모티콘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모티콘은 주로 입에 집중되어 있어요. 웃을 땐 입이 이렇게 됐다가 뭐 입 모양 중심으로. 그래서 헬로키티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우리나 일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성공을 거둔 것에 비하면 성공을 못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특히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면 옛날에 뭐였죠? 네, 강도였습니다. 주로 편의점을 털 때, 손 들고 돈 내놔 할 때, 이럴 때 주로 마스크를 썼고, 그 다음에 게다가 감정도 입을 봐야 되는데 입을 못 보니까 그래서 헬로키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을 못했다. 또 마스크를 그렇게 쓰기 싫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특징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심전심. 네, 이심전심이면 좋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심전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래요. 내가 어느 날 라면이 너무너무 일본 라면집을 그 신도림동 무슨 아주 괜찮은 빌딩 거기 갔잖아. 7층에. 그래서 너무너무 맛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계란을 이렇게 딱 넣는 게 있죠. 그 아지다마꼬라고 그러나요? 그게 너무너무 그거 삶는 거 되게 재미있다고 이제 요리에 관심 있는 우리 남편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방장 같은 분을 하는데 일본말로 막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영업 비밀이니까 못 알려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분은 또 못 알아들었을지언정 아마 느끼기는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랑 저랑 밥을 먹다 그 얘기를 했는데 둘이 동시에 아니 왜 그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죄야.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 걱정됐었던 거죠.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심전심이구나.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나올 때도 있죠. 상대편이 어머 너무 깜짝 놀라 이랬을 때. 그러나 말을 해야 한다는 거. 네, 초능력이 아닌 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심동체? 아닙니다. 이심이체입니다. 자, 세 번째는 3G 화법으로 말을 하는 건데요. 말문이 트이는 3G가 있고 말문이 막히는 3G가 있어요. 말문이 트이는 3G는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러면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아니라 그래?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풀면서 너무 힘들었구나. 네. 이럴 때 열불은 속에서 날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대답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가는 건 말이 되니? 학생이 본분인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헐. 요즘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면 15초 이상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런 걸로 끝내면 이제 화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속에서 끓더라도, 그랬구나. 과거는 그랬구나. 지금 나 이거 먹고 싫어.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슬쩍 한번 한 박자 쉬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막 여러 가지 나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왜 여러 개 말했을 때는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말문이 막히게 하면 거기서 딱 단절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감과 수용과 진솔이에요. 이거는 신혜라 씨 아시죠? 차인편 씨 아내. 이분이 이제 TVN에서 한 미래 수업에 나와서 왜 코로나 시대에 가족끼리 싸울까 이분도 얘기하면서 미국에 가서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이분도 칼 로저스라는 분이에요. 사람 중심 상담의 그 시초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 전에는 갑과 을의 관계였어요. 상담자와 그 피담자가 갑과 을처럼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상담을 끝나고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들어주세요 하고 1시간 정도 가까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엄마가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이 상담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시작한 사람 중심 상담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공감해 주는 거, 수용해 주는 거, 진솔한 거. 이분이 그래서 창시를 하게 된 거예요. 감정하고 감정이 부딪히면 화가 팍 나면서 뚜껑이 확 열리고, 그러나 이 뚜껑이 열리는 뇌는요, 이런 거예요. 뇌 윗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랬을 때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게 거의 맞죠. 감정뇌가 막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성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랬구나, 그렇구나라고 해줬을 때 이런 거예요. 유 메시지로 너 왜 그러니? 그랬을 때는 이쪽에서 또 감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 메시지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엄마는 너무 네가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진짜 야단칠 때도요. 난 정말 네가 숙제 안 하고 이러고 있어서 화가 나. 엄마는 이래. 나는 느낌이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의 이성이 돌아오면서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용이 되는 순간 뇌의 뚜껑이 열렸든 편도체에서 해마가 활성화됐든 저 감정이 활성화됐든 윗부분이 이제 전두엽 밑에 부분이 막 올라왔던 게 위에 있는 부분이 다시 해마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윗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이성이 찾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보통 충조평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충조평판,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피하기예요. 엄마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서울시민 프로젝트 맘 힐링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었을 때 정신과 전문의이신 정혜신 박사 그리고 그의 남편은 이명수 씨인데 이분은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오히려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강연을 듣는다든가 강연을 하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4개의 조로 4명씩 4명씩 6개의 조로 나눠서 2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자신의 얘기를 시작해요. 어렸을 때 가장 맛있었던 밥상,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추웠던 순간, 따뜻했던 순간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씩 이런 그 모래시계를 놓고 아주 4명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특히 남자분들은 거기는 이제 남자가 껴 있으면은 나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안 좋았네요.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만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바로 저희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할 때 들어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면 충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사에서 항상 프로그램에 뉴스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무슨 어떤 그 교양 프로를 한다든가 대담 프로를 하면 뭔가 이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판단을 해서 정책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아요. 이건 충고구나. 늘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특히 남자분들이 심해요.
아내가 여보 오늘 나 너무 너 쟤 때문에 힘들었어. 아우 인숙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남편 야 그 친구 왜 만나니? 왜 만나서 그러는 거야? 만나지 마 만나지 마 이러고 싶은 거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속마음은 뭘까요? 아유 그래? 아유 왜 그러니 도대체 참 너 힘들었겠다 그지? 요런 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 맞장구를 못 치고 요걸 하는 거죠. 요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말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부부 싸움을 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그 사안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뭐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시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런다냐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 집안은 도대체 왜 다들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네, 10년짜리죠. 10년짜리. 10년 동안 이제 아무 말도 못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말보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가족끼리 살아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지시어를 삭제해 봤다는 이 양육의 신이라는 책을 낸 그 우리 이정숙 씨 그리고 그 아들 조승현 씨는 아마 TV에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친구도 외국어로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고백한 일, 의논을 청한 일 아니면은 안 물었대요. 저도 그래요. 저희 딸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아도 사실은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거 정말 엄마 조언을 원하고 싶어. 엄마 직장 다니면서 엄마는 심할서 써봤어? 감봉 당해봤어?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래 나는 이랬었어. 나는 이랬었어. 그런데 글쎄 이러면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의 숨겨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게 그렇게 비로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과연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필수 실천 팁 5가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먼저 변해보자, 배워보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사이, 또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 그리고 4번째, 집콕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운동 실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도움 요청 요건데요. 내가 먼저 변해보자, 배워보자. 이건 뭐냐면 저도 정말 싫었거든요, 변하기가. 근데 이 왼쪽 그 슬라이드는 뭐냐면 네, 개꼬리 3년에 쇠꼬리 안 된다. 3년을 묻어놔도 쇠꼬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네. 변하지 않는 것도 나, 변하는 것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옛날에는 정말 안 보던 게 뭐냐면 누가 강연하는 프로그램 정말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 대세가 강연이고 저도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게 아닐까.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함께 나눔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안 변하고 싶었는데 변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집콕 생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이제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이 조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방도 뭐 안방 그리고 누구 방? 저도 사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는데 남편은 저희 집은 작가라는 이유로 방이 있고 딸 방도 있고 아들 방도 있는데 제 방은 안방이지만 공동의 방이기 때문에 제 방이 없어서 식탁 한켠에 제 공간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약간의 물리적 거리가 필요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는 요 분이 대화하면서도 지금 거리가 좀 멀죠? 근데 우리가 그 거리를 측정을 해봤어요. 김혜남 씨가 쓴 책이었는데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라는 책이었어요. 여기서 거리를 회사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는 1.2m 정도. 그러니까 거리. 그러니까 사람과 얘기할 때의 거리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친구와 나 사이의 거리는 한 46cm. 그 다음에 가족과 나 사이의 거리는 20cm라고 이렇게 이분을 썼어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힘든 점이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회사 사람과 나 사이는 회사 친구라고 보통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사는 동료라는 말을 써요. 동료는 뭐냐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친구와 나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깝지만 가족과 나 사이의 거리보다는 멀고,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걸로는 우리 딸이 승진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어머 우리 딸 승진했어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기뻐할 사람은 저랑 남편 정도, 그리고 형제 정도인데 형제도 약간은 질투심이 있더라고요. 아들 칭찬을 하면 우리 딸이 그래 승관이는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 나 사이의 거리, 이 거리만큼 그 완전히 붙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유념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존중해 준다면 네,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입니다.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조금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좀 더 심하죠.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또는 학교에 간다 하는 게 막 굉장히 뭐 3주에 한 번씩은 학교를 가고 또 그중에 뭐 일주일은 집에 있고 그다음에 학원을 가는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규칙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송영섭 원장이랑 제가 방송하면서 정신적으로 이름의 코로나 블루 시대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가운데 정신신경의학과에 오는 그 친구들 가운데 한 2, 3년 전까지는 절대로 없었던 친구가 뭐냐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오는 친구는 거의 없었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잠이 안 와요 라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막 그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뭐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다 스마트폰 하나씩 옆에다 놓고 그거 보면서 띡띡띡띡띡 보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참 동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자면 아침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뭐 송영서 원장께서 하는 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늦게 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하지만 대체적인 그런 어떤 규칙적인 걸 리듬을 유지해라. 그래야 건강, 그다음에 생활 리듬이 다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집콕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운동 실천인데요.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그랬죠. 화가 나고 그러면 뚜껑이 팍 열리면서 편도체 네, 할 때 그거를 잠재우는 게 공감이라 그랬지만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걸 하는 순간에 그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릴리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뭐 잘 못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뒤에 산책로를 걸어요. 우리나라 아마 요즘에 어느 동네든지 걷는 길들이 참 잘 돼 있을 거예요. 게다가 뭐 둘레길, 올레길, 동네 조그만 길들도 다 이름 붙여놨고 운동 기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2.5 세대 또는 뭐 2기 이러면서 이제 막 운동기구도 어느 동네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적절한 운동, 그러니까 사회체육을 잘 못하더라도 집콕 시대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운동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분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네요. 그 다음에 5번째 끝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막 속으로 계속 끌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네. 뭐 요즘에 코로나 이혼율이 높아졌대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왔대요. 그렇긴 하지만 높아질 것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코비드 19이잖아요. 코비드하고 디보스를 합쳐서 코디보스라는 용어가 생겼고 또 이태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말이죠.
요즘에 워낙 그 집콕 시대고 이제 이게 많으니까 온라인으로 이혼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요청,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송영석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걱정했어요. 정신과는 그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즘 의료보험 체제 잘 돼 있습니다. 돈만 원 정도면 대충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신과에 간다는 게 옛날에는 참 이상했죠. 조금 지금도 약간은 꺼려지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도 바뀌었고, 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면 심리상담센터도 많고, 요즘에는 이런 50 플러스 이런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동네 동사무소에서도 엄청나게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거든요.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고 해결을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요약을 하면, 일단은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거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죠? 내가 존중받지 않았을 때 팍 폭발하거든요. 그 폭발을 잠재울 수 있는 거,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정말 좋은 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가 닥치는 거는 사실은 기회거든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스트가 중세 시대에 발생하고 나서 저는 그때 1400 몇 년도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300년까지 갔더라고요. 잦아들었다가 또 생겼다가 잦아들었다 생겼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라는 게 싹 텄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스페인 독감이 막 있었잖아요. 그거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 팬데믹이 되면서 어떤 기회가 나올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로 다가설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역동적이래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역동적인 이유. 우리는 참 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 동남아처럼 늘 비슷비슷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부 쪽 이런 데는 조금 우리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처럼 여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하 20도의 겨울이 있고, 영하 20도의 겨울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면 좀 짜증나니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커다란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큰 내울이,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아주 좋은 일들에 여러분들의 위해서 뭔데 쓰이는 일에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그런 것만큼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문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쓴 책,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저의 인생에서 어서와 이 나이는 처음이지. 우리가 나이 때문에 참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 나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면 참 좋겠다라고 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 평가서를 정말 성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가 두 분께 선물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